안녕하세요. 유튜버라고 하긴 뭐하지만 유튜브를 하고 있는 초보 유튜버 100%라고 합니다. 많이 문의를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시공 도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른 거부터 많이 막 이것저것 알려드리는 것보다 가장 간단한 시공 칼 고르는 방법이랑 시공 칼을 어떻게 쓰는지, 그 다음에 시공 칼이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를 제가 이렇게 4가지를 준비를 해봤거든요. 뭐 제가 다 쓰고 있는 칼이기도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칼이지만 잘 안 쓰는 칼도 있고요. 그거를 이유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 종류별로 넣을게요. 이런 식으로. 첫 번째는 이거 2개는 이제 하우스파츠라는 브랜드에서 만드는 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하드우드예요. 우드 자체가 수제 칼이고요. 그 다음에 이 기본적으로 타 브랜드보다 헤라 자체가 강스텐 헤라라고 해야 되나? 네, 헤라 자체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강스텐 헤라로 되어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기본적으로 세팅이 얘는 NT 칼이 껴져 있어요. 이 푸샤라고 하거든요. 얘가 푸샤가 이런 식으로,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거랑 달라요. 색깔부터가 다르고 안에가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얘는 가격이 되게 저렴해요. 뭐 500원, 뭐 1000원, 뭐 이 정도밖에 안 하는 것 같은데, 푸샤가. 이 NT 푸샤는 푸샤만 한 3000원에서 뭐 5000원 사이씩 판매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왜 좋냐면은, 이 NT 칼날이 들어있는 게 왜 좋냐면은, NT는 일제예요. 이게 지금 여기 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어디 써있더라? 여기 NT 커터라고 써있거든요. NT 커터. 이 NT는 메이드 인 재팬이에요. 일제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 있네요. 제가 이것들 갖고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NT 재팬 이렇게 써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NT는 NT 푸샤가 껴져 있어요. 하우스파츠의 장점이 뭐냐면, 일단은 이 안에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피스가 있거든요. 이게 칼을 오래 쓰다 보면은, 특히 얘로 밑작업까지 같이 하면은 여기 사이에 하단부가 벌어져요. 이게 왜 벌어지냐면은, 저희가 실리콘을 까요. 필름을 일단 기본적으로 실리콘을 많이 까는데, 그냥 밑작업 칼이 아니라 이런 시공칼 가지고서 실리콘을 계속 제거하잖아요. 그러면은 보통은 마루가 철거되어 있는 현장들이 많아요. 마루가 철거가 되어 있는데, 마루가 철거되어 있으면 뭐냐, 바닥이 이제 콘크리트 바닥이죠. 거기 바닥에다가 저희가 뭐를 까거나 뭐를 긁어서 제거를 하거나 하면은 이 하단부가 계속 긁혀요. 그렇게 되면 여기가 점점 마모가 되겠죠. 마모가 되면서 여기 사이가, 아래가 이렇게 벌어져요. 그럼 벌어지면 뭐냐, 이 칼이 낭창낭창 되겠죠. 이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시공할 때 저희가 이제 일자로 딴다, 즉 스라를 친다고 하는데, 이 스라를 칠 때 이게 자꾸 움직이면은 커팅이 일자로 제대로 떨어지지도 않고요. 그리고 다칠 수도 있어요. 얘가 뾰족하게 돼가지고 칼을 넣었다 뺐다 하다가도 손이 여기 딱 닿으면은 이런 데서 찢어지거나 손이 다칠 수가 있으니까 얘를 교체를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가장 먼저 달면은 얘를 교체해야 돼요. 근데 일반적인 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얘도 수제 칼이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 리벳이라는 걸로 고정이 돼 있어요. 리벳. 그래가지고 얘를 강제로 뜯는 게 아닌 이상은 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얘도 수제 칼이라고는 하는데 사실 시공을 계속 쓸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되게 뭐 어쨌든 수명이라는 게 있을 거고요. 어쨌든 얘는 헤라가 좋고 교체를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장점이 될 수 있어요. 하우스 파츠, 제가 이거를 되게 오래 사용했었는데, 특히 얘를 오래 사용했는데, 보면은 이런데 막 기스도 많고, 특히 나무가 이게 이 화면으로는 잘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얘보다 더 광이 나요. 반딱반딱하게, 반딱반딱? 네, 반딱반딱하게 광이 나요. 그만큼 많이 썼다는 거죠. 많이 잡고 많이 누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사용감이 좀 많아서 그렇게 오래 썼는데도 그래도 하드우드라서 그런가 단단한 것 같아요. 되게. 네, 저는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 두 칼을 보면은 장단점이 있는 게, 뭐 장단점이라긴 뭐하지만 생긴 게 달라요. 앞에 코를 보시면은 뒤에는 지금 똑같이 생겼는데 앞에는 얘는 널쩍하고 얘는 뾰족하잖아요. 두 개 칼을 쓰이는 용도가 달라요. 시공할 때.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가 널쩍하잖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언제 쓰냐, 샤시를 붙이거나 걸레바지 붙이거나 그럴 때 제가 많이 써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저희는 헤라로 이거를 필름을 눌러줘야 되는데, 누를 때 표면적 여기 닿는 부분이 열을 먹어요. 계속 비비거나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은 이게 스텐이어 가지고 열이 먹거든요. 그러면은 여기가 몇 번 비비면은 얘가 막 되게 뜨거워져요. 그래서 손으로 바로 대면은 화상 입을 정도로 되게 뜨겁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필름을 열로 해서 붙인다고 보면 돼요. 그냥 눌러서 붙이는 게 아니라 열을 먹여서, 열을 가해서, 필름의 특성이죠. PVC 재질로 된 필름지들은 열을 먹으면은 이게 늘어나거나 이제 얘가 접착력이 더 강해져요. 그래서 표면적이 좀 넓은 걸로 이용해 가지고 이게 딱 두께감이 그 9m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9mm 문틀, 저희가 그러니까 MDF 사이즈 9mm를 가장 많이 붙이거든요. 근데 그 코너 부분, 고구찌라고 하는 그 코너 부분을 얘로 딱 밀착시켜 가지고 문지르면은 이게 딱 맞아요. 그래서 얘로 우리가 뭐 걸레바지를 붙이거나 그 아까 전에 말씀드린 샤시 유리 옆에 고구찌 넘어가는 데를 눌러주거나, 아니면은 요즘 제일 많이 하는 뭐 알판, 매지 알판이라 하죠. 동전 매지 같은 매지 알판을 붙일 때도 이 넓은 걸로 해가지고 표면적을 좀 눌러서 열을 가해서 붙일 때 아주 유용하게 잘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얘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거가 쓰이지 않는 데는 다 이걸로 써요. 문틀, 특히 문틀 안쪽에 코너 쪽이라고 하죠. 코너 쪽을 얘로 꾹 눌러가지고 얘를 운 거를 피거나 돌릴 때 얘가 뾰족해가지고 시공이 마지막 끝까지 잘 눌려서 쓰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끝에 가구 같은 거 붙일 때, 가구 코너 부분 이렇게 만나는 이 끝에 부분 있잖아요. 이런 데를 저희가 꾹 눌러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꾹 눌러줄 때 얘보다는 얘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끝까지 잘 눌리는 장점이 있어가지고 문틀 붙이거나 가구 붙일 때, 그럴 때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는 제 메인 무기, 주무기라고 해야 되죠. 네, 그런 칼입니다. 그리고 맞다. 이 엔티칼이, 이 푸샤가 얘보다는 좋은데, 근데 얘보다 좋은 게 이 왔다 갔다 하는 이게 뭐 그립감이라 해야 되나? 이게 뻑뻑함이라 해야 되나? 이게 얘가 조금 더 얘보다는 더 좋아요. 처음에 새 걸로 꼈을 때. 얘도 지금 좀 사용감이 있어가지고 많이 조금 헐거워졌다 해야 되나? 예, 좀 약간 헐거워진 건 있는데, 그래서 좀 새 거를 끼면은 얘가 단단하게 좀 잡아주는, 이게 한 칸 한 칸씩 나오는 거를 단단하게 잡아주는 그런 게 조금 더 쫀쫀하게 좋은 것 같아요. 얘는 조금 많이 헐거워졌고요. 그리고 얘는 되게 많이 헐거워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칼을 이렇게 써야 되는데, 자꾸 써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헐렁헐렁하게 빠져서 움직이거나 그러면은 손을 베이거나 다칠 수 있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섬세하게 작업이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단점이 있겠죠. 네. 일단은 얘도 수제 칼인데 얘부터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얘가 어디서 샀더라? 그 꾸미꾸미 아트인가? 네, 거기에서 샀던 것 같은데, 얘는 진짜로 제가 거의 버린 칼이라고 봐도 돼요.
뭐 거기 이 칼을 제가 지금은 사실 밑작업할 때밖에 안 써요. 지금 뭐 이걸 벌어지던가 말던가 제가 그냥 막 밑작업할 때 쓰고, 그리고 재단할 때도 그냥 쓰긴 하는데, 다른 건 다 좋아요. 되게 이게 일체형이에요. 얘는 이런 식으로 따로 헤라를 매립을 시켰거든요, 이 나무 안에다가. 근데 얘는 그냥 바디 자체가 그냥 헤라라고 보면 돼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일자로 그냥 그대로 그냥 떨어지죠. 뒤에 라인도 없고. 그래서 되게 튼튼한 것 같고 좋은데, 문제는 이 바디에서 오는 이 두께가 이게 그대로 와요, 헤라까지. 그래서 타 헤라보다 되게 두꺼워요, 여기가. 이렇게 보면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도 얘가 되게 얘보다 더 묵직하고, 이 헤라도 너무 두꺼워가지고 어디를 뭐 누르거나 이렇게 꾹 눌러거나 뭐 아무튼 되게 조금 마감이 좀 불편해요, 얘가 쓰기가. 그래서 좀 잘 손이 안 가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처음 사자마자 몇 번 써보고 제가 그냥 밑작업 칼로 바꿔버렸어요. 아, 이거 샀을 때 줬나? 이 스티커를 제가 샀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거를 미끄럼 방지로 이제 쓰라고 들어있던 것 같아요. 이거를 그냥 붙여놓으니까 미끄럽진 않은 것 같아서 그건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얘 장점이, 얘도 이게 뭐 뒤에 보면은 저도 안 떼봐서 모르겠는데, 여기 미세하게 보니까 이 안쪽에 미세하게 보니까 양면 테이프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얘도 쓰다가 여기가 벌어지거나 얘를 교체하고 싶으면 얘를 이렇게 힘으로 제껴가지고 빼면은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얘만 나중에 빼서 얘를 따로 여기다가 똑같이 양면 테이프로 고정해서 붙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좀 뭐 다른 건 몰라도 이 헤라가 조금 얇고 제가 이게 조금만 가벼웠으면은 더 많이 썼을 것 같아요. 되게 안타까워요. 얘도 좀 비쌌거든요. 아, 얘가 한 6만원에서 7만원 사이 정도 했던 것 같고요, 이 칼 하나가 하우스 파츠께. 그리고 얘도 5만원인가 6만원 뭐 사이 했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은 안 나요, 오래돼가지고. 그냥 제가 오래 갖고 있었어가지고. 자, 그리고 얘도 제가 옛날에는 썼는데, 얘 단점이 뭐냐면은 일단은 두꺼워요. 너무 딱 봐도 두껍죠. 그립감은 괜찮은 것 같은데, 제가 손이 조금 다른 일반적인 남자들만큼 보다도 조금 평균보다 조금 더 작은 편인 것 같아가지고 얘가 조금 되게 그립감이 조금 불편해가지고 저는 손이 안 가더라고요. 예전에 많이 쓰긴 했는데 헤라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되게 얘도 거의 얘보다 얘가 훨씬 더 옛날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1세대라고 보면 되는데, 1세대? 1세대까지는 모르겠고, 이런 식으로 뾰족하게 만들어가지고 저는 이런 뾰족한 헤라를 조금 더 선호해요. 이런 아까 봤던 이런 뭉툭한 거보다는, 뭐 물론 쓰임새가 다르긴 하지만. 그리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에선 없는데, 얘인가? 얘가 보면은 이런 끝에가 살짝 라운드져 있어요. 이런 거 보면은 라운드가 되게 많이 져 있잖아요. 이 라운드져 있는 게 초보 때 쓰기에는 되게 좋아요. 이게 왜 좋냐면은, 이런 뭐 우리가 헤라를 이렇게 대가지고 필름을 이렇게 꺾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헤라가 가는 방면, 이 가는 방면은 항상 이렇게 들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밀잖아요. 그러면 이 앞에 나가는 방면이 필름이 떠 있거나 그러면은 얘를 푹 집어넣어요, 필름을.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필름이 찢어지거나 터지겠죠. 그래서 항상 가는 방면을 살짝이라도 들어서 이렇게 미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리고 돌아올 때도 반대도 살짝 들어야 돼요. 근데 얘는 자체적으로 라운드가 져 있어가지고 그냥 밀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라운드 칼들은. 근데 얘였나? 얘가 조금 상대적으로 평평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내가 임의적으로 이걸 살짝 들어줘야 돼요. 살짝 들고 밀고, 살짝 들어서 돌아올 때 살짝 들어서 반대로 밀고,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밀면은 분명히 찢어지거나 얘가 빵꾸가 날 거예요. 특히 이제 뭐 기공분들은 모르겠는데,
조공 때는 이게 가장 많은 실수라서 항상 주의해서 가는 방면을 눌러줘야 되겠죠. 그리고 헤라를 시공을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엄청 맨들맨들해요. 얘는 지금 제가 잘 안 썼어가지고 그런가 조금 약간 거친 게 있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엄청 부드러워요. 네. 그만큼 많이 달고 다른 무기라고 해야겠죠. 네, 이 정도가 있는데 그리고 이거는 NT에서 나오는 이게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교체할 수 있는 커터칼 교체할 수 있는 거예요. 얘를 여기다가도 교체하고 얘를 분해해서 피스를 풀으면은 빠져요. 그러면은 그대로 얘를 갖다 끼고서 이렇게 이제 구멍이 보이죠?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껴가지고 피스를 갈아 끼기만 하면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칼 두 개를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는 수제 칼이고 얘도 수제 칼이라고는 들었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기성 칼? 네, 기성 공장에서 찍어 나오는 그냥 일반 칼이고요. 뭐가 차이점이 있어 보이시나요, 이게? 자,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은 얘만 지금 반대로 돼 있어요. 얘는 왼손잡이용 칼로 나오는 거예요. 왼손잡이 칼이 많이 없어요. 근데 이 시공칼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잡잖아요. 이게 펜 잡듯이 저희가 스라를 커팅할 때, 스라 친다고 할 때 저희가 이런 식으로 펜 잡듯이 잡아서 커팅을 해요. 근데 같이 쓰면은 어떻게 되냐, 칼의 날이 반대로 돼 있어요. 왼손잡이 칼은. 그래서 이거는 왼손잡이 분들이 이렇게 사용하게끔 나오는 칼이에요. 예. 방향이 아예 헤라 방향이 아예 반대예요. 그래서 왼손잡이 분들은 꼭 왼손잡이용 칼을 사셔야 돼요. 근데 저는 양손잡이에요, 개인적으로. 저는 오른손으로도 이렇게 커팅을 하고 때로는 왼손으로도 제가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 커팅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스라도 치고, 네, 저는 다 양손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저는 원래 오른손잡이인데 기술을 제대로 배우고 싶어가지고 밥 먹면서는 원래 오른손잡이로 쓰는데 저는 왼손으로도 막 연습을 했었어요. 밥을 먹을 때. 왜 연습했냐면은 다치거나 일하다가 저희는 일단은 몸이 재산이거든요. 돈을 몸으로 버는 사람들인데 오른손을 만약에 다치거나 베이면은 일을 못해요. 물론 왼손을 다치면은 왼손으로 원래는 꺾어야 되는데 오른손 잡히면은 왼손 갖다가 필름을 이렇게 엄지로 꺾어야 되는데 만약 여기도 베이면 당연히 여기도 일은 못하겠죠. 그래도 칼은 잡고 있어야 되니까 칼은 잡고 얘로 칼질하고서 만약에 칼질한 다음에 오른손으로도 엄지로 꺾을 수 있어요. 그냥 얘를 여기다 잠깐 지어놓거나 아니면 가방에 넣어놓고. 근데 왼손이 다치면은 오른손이 다쳤을 때는 왼손을 써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생존을 위해서 따로 배운 거예요, 제가. 네, 피나는 노력을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특히 조공분들은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예, 다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기술을 배우려면 노력을 진짜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일단은 그리고 얘는 왼손잡이 칼이고요. 헤라도 얘도 이렇게 일자로 돼 있어요. 얘도 똑같이 가는 방면 들고 오는 방면 들고 해야겠죠. 얘는 살짝 라운드져 있죠. 얘의 오른손잡이용 칼이라고 보면 돼요. 얘가 가성비가 되게 좋은데 이 삼광이라는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삼광에서 나오는 칼인데 가성비가 진짜 좋아요. 얘가 2만원, 얘가 한 25,000원? 예, 그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왼손잡이라서 조금 비싼지 몰라도 얘가 수제칼이라서 조금 더 비싸다고 했다. 그리고 어쨌든 이 파란색 이 칼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바디는 얘도 리벳으로 똑같이 되어 있어요. 얘도 교체는 안 돼요. 근데 장점이 뭐냐, 2만원짜리 칼인데도 불구하고 NT로 되어 있어요. 기본 세팅이. 예, 일제로 되어 있고요. NT로. 그리고 헤라가 생각보다 되게 괜찮아요. 두께감도 괜찮고. 근데 저는 조금 약간 아쉬운 거는 이 코가 조금 얘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한 요 정도까지
조금 더 나와서 뾰족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이거 약간 뭐 취향 차일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걸 더 선호해서 그런가. 그래서 되게 가벼워요. 그리고 플라스틱이라서. 근데 단점은 뭐 단점이라기 뭐하지만 얘로 밑작업까지는 못하겠죠. 얘는 그냥 시공 칼로만 쓰는 게 좋다라는 거고. 그리고 더 저렴한 칼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이게 저렴해지면 저렴해질수록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느낀 바로는 저는 뭐 물론 이걸 만드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헤라가 오래 쓰다 보면은 이게 필름지에 까맣게 묻어 나오더라고요. 이게 헤라로 계속 이렇게 시공하면서 비비고 이게 열로 계속 이렇게 비비면서 하다 보면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얘가 여기서 거묵게 좀 약간 묻어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일반 뭐 벽지 같은데 뭐 안 쓰는 벽지 이런 데다가 막 문대거나 아니면 사포 뭐 되게 방수 높은 거에다가 막 문대가지고 하면은 뭐 없어진다고 하는데 한 번 산 거를 저는 굳이 그렇게까지 신경 쓰면서 써야 되나 싶냐는 그런 주의라 가지고 저는 별로 이렇게 막 계속 관리하거나 이런 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쓰고 싶지 않은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렇게 묻어나오지는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렇게도 쓰고 있어요. 근데 다른 헤라 옛날에 저렴한 칼 썼을 때는 그런 스텐에서 여기 나오는 게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옛날에 조공 때 중기공 때는 이거를 벽에다가나 뭐 이렇게 철거하는 그런 벽지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막 문대가지고 없애면서 썼던 기억도 있고, 그리고 신나 같은 거 있잖아요. 신나 같은 걸로 이런 데 막 닦으면은 없어졌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시공칼은 제가 시공칼을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뭐 물론 이거보다 더 좋은 칼도 많을 거고 더 뭐 취향마다 다른 거니까 이거는 그냥 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만 조금 섞여 있는 거라서 예비 조공분들이나 아니면 중기공분들 아니면은 뭐 기공분들께 도움이 조금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제 기준을 100% 신뢰하지 마세요. 뭐 사람마다 다 전부 다 다른 거라 가지고 쓰다 보면은 자기한테 여러 가지 칼을 써보셔야 돼요. 저처럼 저는 이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칼을 써봤고 잊어버리기도 했고 뭐 부셔지기도 해보고 했는데 일단은 많이 써봐야 돼요. 많이 써보면은 자기만의 것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정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쓰는 거는 이렇게 가 거의 주무기예요. 저는 하우스 파츠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칼 소개는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다음에는 제가 뭐 다른 거 있잖아요. 칼바지랑 헤라, 펠트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